비트맥스라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만들었고 이제 운영을 했던 아서 헤이즈라는 분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은 과연 지금 바닥인가? 어찌됐든 좀 네임드시고 네. 또 트레이더로서도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잉할 것들도 있고 좀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혹은 바닥이라 불리는 부분에 가까워진 것 같다. 왜 이분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꼭지는 이제 CEL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Centralized 그 랜딩 컴퍼니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중앙화된 그 대출해주는 기업들. 시장이 좋을 때는 네. 본인이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레버리징 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징해서 돈을 빌려서 네. 수익률을 더 배가를 시키잖아요. 네. 대출 기업들은 그걸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이자를 계속 얻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제 뭐 마구마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 청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그쵸? 이제 청산 가격에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담보로 잡은 요 비트코인을 이제 대출회사는 결국 이 담보를 얘네들이 돈을 못 갚게 됐으니까 담보를 털어야죠. 담보를 털겠죠. 네. 팔겠죠. 팔고 어떻게든 자기가들이 빌려줬던 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혼자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다 같이 시작하니까 파는 거예요. 우후죽순 다 같이 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 셀 프레셔가 네. 한꺼번에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진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연쇄청산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중앙화된 지수 기업들이 근데 이제 많이들 몰락을 하면서 네. 이분이 말하기에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트레이딩 회사들 이제 자기가 이제 담보로 걸어놓은 애들이 일단 망했고 망한 것조차가 일단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청산당했다. 계속 청산당할 수는 없다. 이미 왜냐면 트레이딩 회사들이 망했으니까 이제 담보로 보통 잡는 애들이. 그래서 요거가 물량이 좀 거의 바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이제 관점을 하나 드셨고요. 두 번째는 채굴자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죠. POW고 우리 이 채굴업자들의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채굴기 이제 아식스라든지 이런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 이렇게 꽂아서 서버를 막 돌리면서 이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전기비가 계속 발생하는 입장이죠. 그쵸? 근데 이들은 이 전기비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제 결국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채굴 리어드잖아요. 네. 팔고 이 전기 비용을 이제 내는 게 보통은 채굴자의 비즈니스 구조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잘 될 때와 시장이 이제 고꾸라질 때를 이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의 채굴 업체들은 시장이 잘 될 때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어. 왜냐면 워낙 이제 그죠. 할만 할수록 그치. 더 잘 벌릴 수 있는 구조니까. 그쵸. 규모의 경제니까. 올라갈 때는 좀 더 채굴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내가 현금을 만드는 게 손해인 것 같은 그쵸, 거야. 그쵸. 왜냐면 얘를 더 벌 수 들고 있으니까. 있으면 더 벌 수 있는데 전기비로 나가거나 이제 운영비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또 채굴 그 서버를 더 늘려야 되는데 네. 이제 기리에를 사면서 이걸 비용을 지금 당장 내고 싶지 않은 걸 팔아가지고 네. 그럼 뭘 하겠어 이들이. 대출하겠네. 그러네요. 예, 얘네가 또 큰 대출 이용하는 이제 업자입니다. 트레이딩 회사 말고도 두 번째로. 채굴업자들도 대출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출을 하냐? 이들은 대출을 할 때 이제 본인이 먼저 채굴한 비트코인들이 있겠죠. 네.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되게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 중 하나예요. 네. 이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굴한 걸 담보로 잡거나 어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현금을 받아서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계속 비트코인 롱을 가져가는 거지. 1번 이거거나 2번은 향후 조금 작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향후 좀 채굴될 비트코인도 보이잖아요. 우리 서버 이렇게 돌리면 매달 비트코인 뭐 리어드로 한 10개씩 얻어. 요 10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뭐 2년, 3년 동안 굴렸는데 문제없이 계속 나 채굴했다? 그러니까 너네 요 10개에 대해서 너네가 미래 걸로 좀 인정을 해주고 얘를 담보로 해서 너가 좀 빌려줘라. 현금을 줘라. 지금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담보 빌려줘. 왜냐면 시장이 워낙 잘 되니까 대출업자들이
그래 너 보면 비트코인 이거 뭐 채굴업체 채굴기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잘 나오고. 아니 보통 다른 회사들도 이래요. 그랬대요. 이제 채굴될 뭐 비트코인. 진짜 안정적이고 음. 규칙적인 수익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신용적으로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굴될 비트코인을 또 아, 담보 잡아서 또 물론. 빌려서 네. 하는데 혹은 세 번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굴 장비 기계들 있잖아. 네. 이 컴퓨터들, 이 서버들 네, 그걸 담보로. 그것도 담보로. 근데 이제 시장이 고꾸라질 때 생각해 봅시다. 채굴한 비트코인 담보 잡은 거 갑자기 이제 청산이 나죠. 그죠. 비트코인을 많이 있으면 주거나 아니면 채굴 장비를 그냥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예, 그래서 채굴 장비를 뺏기거나 그래서 이제 채굴기가 하나하나씩 계속 꺼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채굴업자들이 이제 목 돌리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해시레이트도 좀 내려가게 되고 네. 난이도도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채굴자들로부터 이들이 이제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게 강제 매매를 당해서 또 매도 물량이 막 나오게 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에서 꽤나 많은 비트코인을 차지하고 있는 채굴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푼다 시장에. 네. 근데 이게 망한 게 지금쯤이면 더 이상 망할 애들이 이제 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말투인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네. 이렇게 꺼내신 그냥 얘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이거 글 쓰신 분은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점을 뭐 2년, 2020년 1월까지 보더라도 이 채굴자의 손에서 이 나간 요 물량이 거의 사상 두 번째로 최저점에 와 있다. 거의 가장 많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이들이 이제 팔만큼 팔았다라는 예상을 이분은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지금이 바닥은 아닐 수 있죠. 이들도 뭐 업체는 한 10군데가 있는데 정말 큰 데가 그 중에 네. 이제 3군데가 쓰러졌는데 나머지 7군데도 더 쓰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약간 1년, 2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던진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비트코인 선물 이제 미청산 계약이 저희가 선물은 보통 이제 계약으로 진행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그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고 네. 계속 거래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계약이 어떤 상황을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의 네. 그런 이제 규모액인 거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은 미결제 잔고가 요 한 2021년 이후로의 거의 한 최저점에 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결제를 한 계약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그 말은 청산 나간 대로 많이 나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레버리지로 생겼던 그런 가격 하락의 폭이 가속화됐던 그 과정의 그 힘이 준 거죠. 그렇죠. 선물 계약이 줄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아직 체결이 안 된 계약이 잔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나중에는 지금 거의 이제 바닥쯤에 왔다라고 본인은 보이니까 네. 이게 지금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의 가능성이 더 높이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은 사이클을 그린다. 이제 정말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비트코인 자체도 마냥 내려갈 수는 없다. 마냥 계속 내려가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확률적으로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이 저점에 더 가까워졌나? 를 생각하는데 좀 뭔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만 근데 맹신해서 보지 말고 다른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